오늘 우리의 그 썸네일은 보이시죠? 양자역학이 진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무엇이냐? 진짜 무엇이냐? 여기는요,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게 가리게 돼 있지만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때는 내가 안 들어가요. 예? 썸네일에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우리 이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는 안 들어요. 요 썸네일은 내가 안 들어가요. 양자역학이 진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제목은 보통 달라요. 양자역학 탄생 직전 과학을 홀린 이 악마를 아십니까? 과학을 홀린 이 악마를 아십니까? 여기 악마 있죠? 예. 자, 이게 우리 제목이에요. 네, 썸네일하고 다릅니다. 현재 과학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과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과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 보시기 바란다. 보시기 바란다. 양자역학을 여기 좀 박스가 좀 벗어나네 이상하게. 양자역학을 이거 다 흩어져 보세요.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천재들이 털어놓는 충격적 진실. 이게 흩어져 버렸는지 모르겠네 이거. 예. 천재들이 털어놓는 충격적 진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렇게 흩어져 버렸어 이거. 예.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천재들이 털어놓는 충격적 진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과학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과학은 바보가 돼버렸다. 바보가 돼버렸다. 과학은 최근 양자역학에 골몰하고 있는데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과학자들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거 우리 모르고 있어요. 과학이 과학을 하는데 자신이 하는 그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니? 과학이 바보가 되어버렸는가? 지금 과학이 이해를 못해요, 양자역학을. 이제 좀 설명을 더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확실히 할 게 있다. 과학이 바보가 됐다고 할 때 이 바보는 꼭 나쁜 말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가령 평생 집안채 없이 병원 옥탑방에서 살면서 병원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병원 뒷문을 열어줘서 튀게 했다는 이 유명한 양반의 이 양반 장기래 박사,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장기래 박사, 아마 이게 북에서 온 양반일 거예요. 이 양반이 장기래 박사. 장기래 박사의 별명 바보 의사. 이 좋은 말이거든요, 이건. 나쁜 말이 아니라 이 바보가. 또 하나 예를 들까요? Fool for Jesus.
예수를 위한 바보. 풀포지저스. 예? 그거 꼭 나쁜 말이 아니에요, 바보가. 예. 그 점을 미리 밝혀두고, 더구나 양자역학은 성경에 어느 누구도 못한 좋은 일도 한다. 한 예로 창조 첫날의 빛이 설마하니 그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걸 양자역학이 들고 나오는 바람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헐떡벌떡 성경을 다시 읽지 않으면 안 되게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나온다. 그러니 혹시라도 과학이 바보란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의 썸네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썸네일이 아닌데 잘못됐네요. 썸네일은 양자역학이 진짜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자역학이 진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썸네일이에요. 이건 우리 제목이고, 양자역학 탄생 직전 과학을 홀린 이 악마를 아십니까? 이 제목을 사실 말하고 있어요. 이 제목. 양자역학 탄생 직전 과학을 홀린 이 악마를 아십니까? 우리는 양자역학이란 과학이 탄생하기 직전 과학이 악마에 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서 양자역학이 태어난다. 그리고서 과학은 현재 바보가 되어버렸다. 기막힌 일들이 최근 인류 역사에 이처럼 연속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보시라. 과학이 악마에 홀림, 양자역학의 탄생, 과학이 바보가 됨. 이 3자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일까? 관계가 있어 보이죠? 관계가 있어 보인다.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관계를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이 왜 악마에 홀리고 그리고 나서 양자역학이 탄생하는가? 그 후에 과학은 왜 또 바보가 되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 보인다. 그런데 더욱 신비한 일은, 진짜 신비한 일은 이것이다. 과학이 바보가 된 게 아니라, 알겠는가? 바보가 된 건 과학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면 그럼 누가 바보가 됐는가? 누가 바보가 됐는지 똑똑히 보시기 바란다. 악마 바보. 자, 보면 과학이 아니었다. 바보가 된 건 악마였다. 악마가 바보가 됐다. 악마는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악마도 되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마는 어지간해선 바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다들 못 보고 지금 우리만 보고 있는 그 흐름, 이 흐름 우리만 보고 있어요.
난 딴 데서 본 적이 없어요, 이 흐름을. 다들 못 보고 지금 우리만 보고 있는 그 흐름에서 악마는 방금 본 것처럼 바보가 된 것이다. 악마가 바보가 된 것이다. 그 흐름에서 악마가 바보가 되는 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 마지막 일이라고 봐도 된다. 더는 일어날 일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양자가 가기고 돌아가는 거 보면요,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는 악마가 바보가 되기까지 그렇게 되어간 그 신비한 관계를 지키려고 한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면 악마가 바보가 된 이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악마가 바보가 된 것에 대해 무엇을 알기 원한다면 둘 사이를 연결시킨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악마와 바보 사이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악마와 바보 사이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란다. 뭐예요, 연결고리가? 악마와 바보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양자역학이 악마와 바보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악마와 바보 사이의 양자역학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악마가 바보가 된 기이한 일에 대해 무엇인가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양자역학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 양자역학을.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응? 이게 이 시대에 대해서 무언가를 지금 정리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양자역학이. 그래서 양자역학이 진짜 무엇이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양자역학은 우리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소나 말이나 다 양자역학 하니까 어지간해선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양자역학 얘기는 세상에서 하는 양자역학 얘기들과 나도 많이 다를 것이다. 우린 과학이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바보가 됐는지,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바보가 됐는지 아무도 안 보는 사실을 보려고 한다. 양자역학으로 과학이 바보가 됐는데 이 아무도 이거 보려고 안 해요. 방금 거기에서 상당히 심각한 중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보려고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방금 슬라이드에서 본 아인슈타인이나 아까 우리 봤죠? 방금 슬라이드에서 본 그 이렇게 찌그러 깨져서 나온 왜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진이 나왔었죠. 왼쪽에 위에 아인슈타인이 나왔고 그 밑에 바로 닐스 보어가 나왔어요. 방금 슬라이드에서 본 아인슈타인이나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을 이해한다고 하는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양자역학으로 바보가 된 게 맞다. 닐스 보어가 대체 누구인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천재다. 아인슈타인은 또 누군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첫 손 꼽히는 천재다. 이 두 천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데 세상 사람 누가 양자역학을 이해하겠는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응? 양자역학이 과학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맞다. 양자역학이 어제 오늘 등장했다면 또 모른다. 하지만 양자역학도 지금쯤은 나이를 주워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런데도 과학은 지금도 여전히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 등 우리 주변에 과학이 양자역학을 다 이해했고 양자역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발을 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양자역학은 문제투성이다. 앞에 두 천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못한 거지만 이해하지 못한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어디서도 못 본 기이한 게 나타난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반대를 했다. 죽을 때까지 반대를 했으니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했다. 그래봐야 단지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인데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하는 과학이 다 있다? 기이하지 않은가? 기이해요, 이거 양자역학. 그런데 더 기이한 건 닐스 보어다.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옹호를 했고 심지어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됐다. 아무리 천재라도 이해가 안 돼서 반대를 한다는데야 그것까진 어쩔 수 없다고 하자. 어떤 것이 아버지가 될 정도로 적극 옹호는 하는데 막상 그것을 이해는 못한다? 기이하지 않은가? 내 이제 시간 있으면 닐스 보어가 한 얘기들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거 내가 한번 예? 이렇게 프리젠트 할 거예요. 네. 아버지가 될 정도로 적극 옹호는 하는데 막상 그걸 이해는 못해?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홍천지는 이해를 못해서 반대하고 홍천지는 이해를 못해도 찬성한다. 반대해도 이해를 못하고 찬성해도 이해를 못한다. 내 짧은 지식으로 인류 역사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상상을 하면서 들으세요. 이게 뭔 뜻인가 이게? 에? 그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
이런 와중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양자역학 쉽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동영상들은 다 무엇인가? 자기만 따라오면 양자역학이 쏙쏙 들어오게 집어넣어 주겠다고 한다. 이거 다 사기인가? 그렇게 말하긴 어렵다. 사기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미는 개미가 보는 세계가 있다. 개미가 보는 세계가 아무리 작더라도 누가 그것을 사기라고 하겠는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우리 집사님 아시겠죠? 뭔 말인지? 예. 개미가 보는 세계가 있는데 그 작다고 사기라고 그러겠어요? 자, 여기 또 설명이 나와요. 깊은 것일수록 그것을 이해하는 깊이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히 말해서 양자역학은 인간이 이제까지 알아온 어떤 것과도 다른 것이다. 양자역학에 대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으신가? 난 양자역학은 몰라도 그것이 인간이 알았던 모든 것들보다도 더 깊은 것이라는 건 안다.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란다. 오늘 우리의 일과를 잘 마치시기 바란다. 그러면 알게 된다. 양자역학이 인간이 알았던 어떤 것과도 다르고 인간이 알던 모든 것보다 가장 깊은 것이라는 나의 이 생각에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끄덕인다는 말 아시죠? 끄덕인다는 말을 끄덕인다고 합니다. 끄덕인다.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 별로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양자역학이 인간이 알았던 어떤 것보다 가장 깊은 것이라고 장담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다. 나는 나름대로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혼자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 깨닫게 게 있어요. 깨닫게 된 게 지금 내가 할 처음 들어보는 소리, 이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소리일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놀라지 마시기 바란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소리일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된 건 양자역학의 깊은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깊은 것을 아주 많이 닮았다는 사실이다. 그 닮음이 우리가 지금 이후로 말할 모든 것에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과 성경의 그 닮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양자역학 시간은 갖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자역학이 진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 우리 안 했을 거예요.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의 깊은 것과 닮아 있어요. 응? 그렇다면 말이야, 이게 지금 이 양자역학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등장해가지고 뭔 일이 하나님이 곧 나타나실까? 양자역학은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마당에 내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건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 이게 생겨나야 한다. 양자역학이 기묘하고 이상하다는 그 느낌인데 하면 강할수록 좋다. 나도 이거 기묘하고 이상해서 이걸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거기서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기묘하고 이상해, 이거 양자역학. 예? 기묘함과 이상함을 가슴 속에 품지 않고는 양자역학은 가령 이해를 했어도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요게 나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 이상함과 기묘함.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이라고 봐요, 나는. 응? 이걸 모르면 양자역학을 이해해도, 지금 이해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해해도 그 이해를 못한 거라 이거예요. 우리의 썸네일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란다. 이게 썸네일이 제목이에요, 제목. 내가 자꾸 제목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란다. 양자역학 탄생 직전 과학을 홀린 이 악마를 아십니까? 이 악마는 내 작품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내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악마에 홀린 과학자들 스스로 당시부터 부르던 이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 과학자들이 부르던 이름이에요. 이 희한한 악마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악마다. 그 뭐 사탄이니 뭐 이런 것보다 이 악마를 알아야 돼, 이 악마를. 이 희한한 악마를 알고서 양자역학을 들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양자역학을 몰라도 양자역학이란 과학이 다 알아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소름이 오돌도돌 돋을 것이다. 아, 양자역학이 이런 것이구나. 악마를 알면은 양자역학을 다 안 것처럼 느껴져요. 응? 하지만 순서는 거꾸로다. 바보를 먼저 잘 봐야 한다. 바보부터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된 바보인지 바보를 먼저 잘 보고 그리고 나서 양자역학 탄생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악마를 가볼 것이다. 그래야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가 잘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보를 먼저 잘 보려고 한다. 양자역학은 많은 느낌이 일어나게 한다. 기묘함과 이상함, 바보, 충격. 그런데 이 말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다. 기묘함과 이상함, 바보, 충격 이런 거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원래 과학은 기묘해서는 안 되고 이상해서도 안 된다. 과학이 이상하면 되겠어요? 과학이 기묘하면 되겠어, 그거? 안 되지. 그러면서 양자역학은 너무 기묘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바보가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묘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바보가 되고 그걸 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보에 대한 느낌을 총정리하는 말이
충격이다. 한편 악마에 대한 느낌을 총정리하는 말은 희한합니다. 우리는 충격을 먼저 받고 희한함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충격부터 먼저 받고 그다음에 악마의 희한함. 그럼 그다음에 간다 이거예요. 그럼 먼저 충격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게 깨져가지고 나오네 이게. 네? 왜 이렇게 깨져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 아인슈타인이죠. 닐스 보어예요.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천재들이 털어놓는 충격적 진실. 이게 이 빨간 이 박스가 충격적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깨져가지고 이게 배율을 100%로 해서 그런 거구나. 이게 100%로 했으면은 한번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컨트롤 F, 컨트롤 F. 컨트롤 F도 안 되네. 가만히 있어봐. 안 돼요. 이게 요 빨간 박스가 요 밑에 천재들이 털어놓는 충격적 진실할 때 그 충격적이란 말을 요 박스에 빨간 박스에 넣었던 거예요. 넣어져 있는데 이렇게 깨져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딴 건 안 깨지는데 요것만 그래요. 슬라이드의 두 천재를 보면서 혹시 어떤 분은 이 점을 걱정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가 언제적 천재냐? 벌써 한참 되지 않았냐고. 그 시절만 해도 이해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냐고. 걱정 마시라. 그럴 줄 알고 그런 천재를 한 분 모셔왔다.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보다 한 50년 뒤에, 50여 년 뒤에 천재다. 먼저 소개부터 잠깐 드리고 나서 양자역학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보실 것이다. 자, 이 양반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인류가 만든 최초의 원자 폭탄이 터지는 엄청난 광경을 맨눈으로 바라본 유일한 인간이 원폭 실험할 때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미국에서 최초 원폭을 만들 때 그때 원폭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꼬마, 하나는 똥보. 하나는 꼬마, 리틀 보이, 하나는 팬맨, 똥보. 똥보를 핵실험할 때 뉴멕시코 사막에서 똥보를 핵실험할 때 이 양반이 맨눈으로 바라봤어 그거를. 뭐 30몇 킬로 떨어진 데서 딴 사람들 다 고글 쓰고 보는데 눈 상한다고. 인류가 만든 최초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엄청난 광경을 맨눈으로 바라본 유일한 인간. 이 양반이 기술의 승리를 자축하며 기쁨에 겨워 봉고를 두드렸던 사람. 이 봉고. 양반이 봉고를 또 잘 쳤다고 그래요. 나중에야 끔찍한 괴물을 세상에 내놓은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 동료 과학자가 괴로워하면서 우리 끔찍한 괴물을 내놨잖아. 그때 깨닫고 이 양반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누구냐 하면 리처드 파인만. 우리 한국말로 그냥 합시다. 리처드 파인만. 가장 천재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천재적인 물리학자. 이게 내가 붙인 말이에요. 이 양반 하는 행동이 참 연구도 기가 막히지만 하는 행동이 참 똑똑해요, 이 양반. 예? 가장 천재적인 물리학자, 노벨상 수상자 1918년부터 1988년까지. 파인만. 양자론을 이용할 이 양자 그때는 이제 옛날에 양자론을이란 말을 썼어요. 지금은 양자역학을 많이 써요. 양자역학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양반 그 말도 그대로 한 거예요. 양자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노랑 박사 양자론을 정말로 양자역학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유명한 말은 속에 있는 걸 톡톡 털어내는 이 담백한 성격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천재의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이거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난 양자역학을 내가 이해 못합니다. 이게 이해하기 그게 고백하기 쉽겠어? 이 양반 속에 있는 걸 툭툭 털어내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은. 예. 천재의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와 파인만이 이해를 못한다면 파인만의 말처럼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게 맞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걱정이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파인만이 죽은 게 1988년 아닌가? 그 천재가 세상을 뜬 이래 그 40여 년 어간에 물리학이 더욱 발전해서 지금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렇죠. 40년 동안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인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과학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이번엔 현역 물리학 박사님을 한 분 모셔왔다. 이분은 현역이기 때문에 천재란 말을 붙이기가 좀 그래요. 천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여기 이분이다. 션 캐롤 하버드 박사예요.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어. 존스 홉킨스대 교수예요. 쟁쟁하죠, 이상해. 이런 것만 봐도. 현존 세계 최고 우주과학자 중 하나예요. 션 캐롤. 양자 물리학 전문가고 금년 60세예요. 아직 발발해요. 아직. 이 양반이 한 요 말을 내가 특히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냐. 양자역학이 의미가 통하는 척하는 것이 문제점. 아이 충격적하네 이거. 양자역학이 의미가 통하는 척하는 것이 문제점. 이 양반이 직접 나와서 이 동영상을 이거 만들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양자역학이 의미가 통하는 척하는 것의 문제점. 알겠는가? 세상에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앞서의 고백에서 파인만의 고백에서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한술 더 뜨고 있다. 양자역학이 의미가 통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실책이다. 아까는 양자역학을 아무도 모른다고 고백했는데 이 양반은 한 발 더 나갔어요. 한술 더 떴어. 양자역학 아는 척하는 사람들 실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의미도 안 통하는데 통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인가? 보다시피 그 뜻밖에 다른 뜻일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도매금으로 묶어서 모조리 다 보내버리는 게 과연 옳은가? 이거 과연 맞는가? 이 물리학자는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에요. 뭘 알아요? 양자역학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디폴트야, 이게. 자동이요, 자동, 디폴트. 응? 양자역학은 자동으로 이해가 안 돼야 한다. 그런데도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되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더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양자역학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이거를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많은 걸 찾았어. 이거 과학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해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해하는 척이 이 문제점이라고 했잖아. 이해하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전문가들 내가 뒤진 거야. 뭐 이해 못한다고 그러잖아. 아인만 정말 천재거든 이거. 이 사람. 응? 제2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인만이. 응? 저기 칼텍에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칼텍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그런데도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되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더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내가 이걸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는요. 내가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치를 한 거예요. 리서치를. 이 양자역학 아는 사람이 없구나. 아는 사람이 없다기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걸 이제 자신 있게 내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다 나오잖아. 파인맨이 그러고, 닐스 보고 그러고. 아인슈타인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반대를 했고. 이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이거 과학인데. 나는 그 점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냐. 이게 과학인데.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일 뿐인데. 여기 희모한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 현역 물리학자는 여기 중요하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이 현역 물리학자는 양자역학을 꽤 오랫동안 겪어본 이후 세대예요. 양자역학을 꽤 오랫동안 겪어본 이후 세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을 할 게 있다.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너무 일러서 선배 물리학자들은 할 수가 없었고 하기가 꺼려졌던 중요한 증언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엇을? 우리는 이상한 증언을 듣게 될 것이다. 나도 깜짝 놀랐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시기 바란다. 자, 이 동영상에서 뽑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양자역학은 기이하다. 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지금 그것에 100주년을 축하하고 있어.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된 걸로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10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요거는 내가 끼얹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좀 달리했어요. 그런데도 양자역학이 내가 끼얹은 말이에요. 색깔이 다르죠. 그런데도 양자역학이 근본의 물리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 틀이라는 것이다. 근본의 물리학을 하는 데 있어 기본 틀이라는 것이다. 양자역학 100년을 축하하는 지금에 와서도 과학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잘 알면 잘 아는 과학자일수록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점은 일관된다. 과학자일수록 일관돼요, 이거. 우리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는 건요, 인간이 이해를 하려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거. 어?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점은 일관된다. 그런데 100년 세월 동안 양자역학을 겪어보고 나서 과학은 이제 확고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0년 지났잖아요. 이제 확고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뭐라고 확고하게 증언하고 있는가? 다시 보시라. 뭐라고 확고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보시라. 그런데도 양자역학이 근본의 물리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틀, 근본의 물리학의 기본틀.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닌가? 양자역학이 근본 물리학의 기본틀? 특히 미친 건 바로 근본이란 이 말이다. 영어로는 fundamental이다. 이 근본이요. fundamental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기초과학, basic science, 기초과학, basic science라고 할 때의 basic보다도 더 센 말, 더 미친 말이다, 이거. 펀더멘털이요. 베이직보다 더 센 말이고 더 미친 말이고, 이 말이 얼마나 미친 말인지 보여드리겠다. AI 제미나이와 그냥 제미나이라고 하면 모를 사람들도 많아요. AI라는 말 내가 붙인 거예요. AI 제미나이와 나 사이에 2차례 가고 2차례 온 짧은 대화의 발췌록을 여기 가져왔다. 재미있다. 잠깐 보시고 가자. 먼저 제미나이가 만든 표다. 제미나이가 이 표를 만들었어요. 자, 베이직 사이언스와 펀더멘털 사이언스의 차이. 요 기초과학과 근본과학의 차이. 얘 똑똑하더라고요. 요거 표 만든 거 보니까 요 내가 요 파란 박스 여는 거 요거 상당히 똑똑한 소리예요, 이게. 자, 베이직 사이언스의 반대 개념은 어플라이언스, 응용과학이라. 기초과학의 반대는 응용과학이라 이거예요. 근데 근본과학의 반대는 없어. 얘가 이게 똑똑하잖아. 어? 이걸로 벌써 다 오는 게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되니까. 기초과학의 반대는 응용과학인데 근본과학의 반대 개념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건. 네? 이 똑똑한 애라. 어? 전에 얘보다 얘가 좀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재윤아이가. 상당히 똑똑한 거예요, 이거. 특별한 반대 개념 없음. 핵심 관점은 뭐냐? 목적과 활용성. 목적과 활용성이 있다 이거야. 실용적 목적이 아닌 지식 그 자체예요. 실용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 지식 그 자체예요. 예? 근데 이거는
근본과학은 지식의 깊이와 층이 어떤 층, 어떤 깊이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식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그러니까 자연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이라 이거예요. 근본과학은.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그 밑에를 보세요. 강조점. 공학, 의학, 농학 등 응용학문의 바탕이 되는 거라 이게 기초과학이. 기초과학 연구원도 한국에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아마 있겠죠. 윤성우 형제가 거의 여기 기초과학 연구소에 있었는데 모르죠 지금은 있는지. 윤성우 박사. 예. 자, 그래요. 기초과학 연구소. 예? 자, 근본과학은 이건 이제 공학, 의학, 농학 등 응용학문의 바탕이 되는 건데, 근본과학은 우주와 물질, 생명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라. 요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본과학은. 자, 이 상당히 똑똑하네요. 재미나이가. 이 표를 보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음을 보시기 바란다. 내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점이 바로 그거라고. 베이직은 말하자면 기초의 응용이고, 기초는 기초인데 응용 쪽이고, 근본은 기초에 할 때 베이직은 근본이라고 할 때 펀더멘트는 기초의 원리야. 기초는 기초지만 그건 원리고, 이건 기초이지만 응용이고, 기초의 응용, 기초의 원리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참 좋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미나이가.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 바로 여기라. 그래서 핵심 관점 기초의 응용이야. 기초를 갖다 응용하는 것이고 기초의 원리. 이 기초에는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느냐. 원리를 찾는 거라. 응용과 원리가 같은 기초지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이렇게 답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제미나이가 이렇게 답했다. 제미나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설명은 한마디로 놀랍다. 놀라워요. 제미나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참 놀라워요. 제미나이의 놀라운 설명. 자, 이 근본 과학인데 내가 붙인 말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기초의 원리라고. 나를 존중해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아래로 파고 내려가 뿌리를 찾는 개념입니다. 현상의 표면을 걷어내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하층의 작동 원리나 법칙을 탐구합니다. 우주의 기원, 포립자의 세계, 생명의 원초적 메커니즘을 파고드는 물리학이나 순수 수학이 여기에 깊게 닿아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이 펀더멘트는 사물의 존재 조건이자 뼈대를 의미하는 셈입니다. 일문자님께서 정립하신 기초의 응용과 기초의 원리라는 대비야말로 두 용어의 학문적 뉘앙스 차이를 가장 명쾌하게 관통하는 설명입니다. 자, 이걸 말해요. 내가 정리한 걸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얘가 똑똑한지를. 마지막 정리에 나오는 표현들이 어마무시하다. 나도 깜짝 놀랐다. 이 정도의 대답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중에 중요한 말만 내가 뽑아냈어요. 우리 본질,
우주의 기원, 생명의 원초, 존재 조건, 뼈대. 이게 근본 과학이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이 근본 과학의 기본 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표현들에서 먼저 몇 부분을 이처럼 지우고, 요 부분 지웠어요, 내가. 그러면 다 확 드러나기 때문에 이처럼 지우고, 다음 슬라이드에서처럼 배열 순서를 조정하면 엄청난 그림이 뚜렷이 나타난다. 지웠어요. 뿌리, 본질, 우주, 생명, 존재, 뼈대. 여러 말을 간단히 정리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군더더기를 다 빼어내고 간단히 정리를 해버렸죠. 뿌리, 본질, 우주, 생명, 존재, 뼈대. 그리고 나서 이거 순서를 조정해서요. 이렇게. 그림이 엄청나다. 우주, 생명, 존재의 뿌리, 본질, 뼈대. 와, 이거 엄청나잖아요. 우주, 생명, 존재의 뿌리, 본질을 찾는 거라 이거야. 근본 과학이. 근데 그 근본 과학의 기본 틀이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우주, 생명, 이거 뭐예요? 우주, 생명, 존재의 뿌리, 본질.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거라,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거야. 우주, 생명, 존재의 뿌리, 본질. 응? 그래서 양자역학, 이게 기가 막힌 거라. 양자역학이 진짜 무엇인지 안다고 내가 묻고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이게. 우주, 생명, 존재의 뿌리, 본질을 찾는데 필수적인 수단이 우주, 생명, 존재의 뿌리, 본질을 찾는 필수적인 수단이 우리에겐 뭐예요? 우리에겐 성경이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양자역학하고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 그림이 엄청나다. 양자역학 100년 후 세대, 양자역학 100년 후 세대의 현역 물리학자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우주 생명 존재의 뿌리와 본질을 찾는 데 있어 그 기본 틀이 되는 게 양자역학이라는 것이다. 양자역학 이거 보통 것이 아니에요, 이거. 이 말해서 양자역학을 통해 우주와 생명과 존재의 뿌리와 본질을 찾을 수 있고 찾겠다는 그 말이다. 지금까지 과학이 우주와 생명과 존재의 뿌리, 본질을 찾는 거였어? 과학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는 거지. 우주와 생명과 존재의 뿌리와 본질을 찾아낸대. 가슴이 웅장해진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는가? 하지만 잠깐, 가슴이 웅장해지기 전에 우리는 물리학자가 앞에서 한 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뭔 말? 양자역학은 귀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것의 100주년을 축하하고 있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이 나는가?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 하버드 출신 물리학 박사님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양자역학이 세상 모든 존재의 뿌리와 본질을 찾는 근본 물리학이라더니 양자역학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기이한 과학이라고? 이거 양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존재의 뿌리와 본질을 찾는데 이해도 안 되는 기이한 거 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 박사님, 그 이해도 안 되는 기이한 거 가지고 존재의 뿌리와 본질이 잘 찾아지겠습니다. 이 의문이 탁 드는 거야. 그럼 이해도 안 된다면서 기이하고, 어? 근데 헐, 아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 이건 양자의 각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천재 과학자들일수록 가장 잘 아는 것이다. 그들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한다. 양자의 각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천재 과학자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뭔 줄 아는가? 뭐 같아요, 여러분? 뭘 가장 놀랄 것 같아요? 응? 참, 에이, 과학자들이 창조를 찾겠어요. 에이,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에이? 양자의 각은 기이하다. 그런데 양자의 각이 가장 기이한 건 그게 기이하다는 게 아니라 기이한 게 가장 기이하지 않대요. 그럼 무엇이 가장 기이한가? 양자의 각이 가장 기이한 건 그것이 기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기이하다면서 기이하지 않은 게 가장 기이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과학은 지난 100년 동안 양자의 각을 사용해 봤지 않은가? 사용을 해 봤더니 기막히게 잘 작동을 하는 것이다. 사용해 봤더니 그렇게 기막히게 잘 작동을 할 수가 없어. 과학엔 많은 분야들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분야들 중에 과학이 분야가 많잖아요. 그 모든 분야들 중에 양자역학 분야처럼 그렇게 한치도 틀림없이 정밀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분야는 과학자들도 생전 공경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잘 말이 떨린데 이게. 예?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이거 신기한 거 이거. 자, 자,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과 결과의 정합성이다. 정합성. 딱 맞는 거. 예측하면 결과하고 딱 맞는 거. 이 정합성이라고 그래. 정합성은 딱 맞는 거. 어떤 법칙을 적용해서 예측을 했을 때 실험적 결과가 예측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과학자들은 입이 해 벌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양자역학처럼 많은 입을 해 벌어지게 한 과학은 다시 없다고 한다. 희한하다 이거. 기이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저거 저 작동은 잘해. 그렇다면 양자역학 때문에 한 번도 입이 해 벌어져 본 적이 없는 우리 비과학자들. 우리는 양자역학 때문에 입이 해 벌어져 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예? 한 번도 입이 해 벌어져 본 적이 없는 우리 비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이 그렇게 잘 작동한다는 걸 알 방법이 없는가?
있다. 양자역학이 잘 작동한다는 증거는 우리 삶의 주변에도 널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파고 들어와 우리 삶을 점령해버린 수많은 양자역학의 결정품들이다. 우리 양자역학의 법칙들로 만들어낸 제품들이 우리 주변에 떼발린 거라. 자, 보세요. 반도체? 양자역학 이게. 레이저? 이것도 양자역학이야. 고속인터넷? 이것도 양자역학이야. MRI? 이것도. 내비게이션도. 초정밀 원자시계. 뭐 몇 학년분에 뭐 몇 초 틀린다는 이 초정밀 원자시계. 세슘 원자시계. 고화질 TV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엄청난 양자 컴퓨터. 이거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기만 기다려요.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이거. 예? 곧 나올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양자 컴퓨터 등등. 이거 나오면요. 이거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보다라고, 이 양자 컴퓨터. 예? 지금 슈퍼컴퓨터, 제일 큰 컴퓨터로 뭐 몇몇 년 걸리는 걸 뭐 몇 초만 해버린다, 이거. 그러니 이거 정말 게임 체인저죠, 이거. 예? 이거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이거. 해산할 사람이 오늘 내일 하는 것처럼. 양자역학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아직도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이 증거는 어떤가? 작동을 잘 한다는 건 안 기이하다는 얘기인데, 작동을 잘하면 기이할 거 하나도 없지. 응? 작동을 잘한다는 건 안 기이하다는 얘기인데, 만약 양자역학이 그렇게 안 기이하지 않았던들 양자역학이 어떻게 됐을까? 잘 작동도 안 하고 이거 기이하다고 그래 보세요. 작동을 잘해서 이 점에서는 기이하지 않아, 하나도. 작동하는 거에 좀. 그렇지, 이렇게 작동도 잘 안 하고 기이하지. 작동을 잘해서 기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기이하지 않았다면은 양자역학이 어떻게 됐을까? 그 이해도 안 되는 거 절대 100년이나 끌어안고 있을 인간이 아니다. 잘 아시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100년에 끌고 왔겠어, 이거? 예? 이해도 안 되고 기이하고, 예? 작동도 잘 안 되는 거? 예? 잘 아시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보고사항이 하나 있다. 양자역학이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하는 곳을 또 한 군데 찾았다. 깜짝 놀랄 보고사항이에요. 양자역학이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하는 곳을 또 한 군데 찾았어요. 거기가 어딘데? 바로 여기다. 바로 여기다. 창세기 1장 3절. 양자역학이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하는 또 한 군데 찾았어. 바로 여기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창조의 벽두에 들려온 맨 첫 마디, 제1성. 맨 첫 마디 제1성은 바로 이것이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많은 사람 기절해서 자빠질 이 동영상을 보라. 빛에 대해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다. 빛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양자역학 전문가가 뭐라 그래?
빛은 왜 시간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가? 그리고 왜 그것이 두려운가? 아, 이거는 나는 깜짝 놀라서 이거. 예? 빛은 왜 시간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헐. 빛이 아니었으면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완전 충격이다. 빛이 아니었으면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대. 이거 완전 충격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빛과 시간을 연결시켜 볼 생각만이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던가? 창조의 제일성 빛이 있으라 이 구절을 읽고서 시간을 생각한 사람이 혹여 있었다면 이 머리가 뜨거운지 만져보았을 것이다. 이 사람 머리 뜨거운 사람 아니야 이거? 응? 이거 읽고 나서 시간을 생각했다면 빛이 있어야 돼. 이거 시간이하고 관련인데 이 사람 머리 뜨거운 거 아니야 이거? 응?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자의 각이 기가 막히게 작동하는 또 한 곳을 찾은 것이다. 어디서 찾았는가? 성경 안에서 찾았다. 하지만 창조 첫날의 그 빛이 동영상의 말과 같이 시간을 존재하게 한 빛이라는 걸, 이게 시간을 존재하게 한 빛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알고 있는 걸로 보이는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보인다. 다시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나도 생각도 못한 건데 이 말 누가 많이 보니까 그러네 이거. 창조 첫날의 빛을 말하는 그 구절은 그러지 않아도 이것저것 걸리는 점이 많아서, 걸리는 점이 있어서 똑 떨어지지가 않던 구절이다. 이거 말이 많던 구절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만약 이 구절이 시간과 관련돼 있다는 게 새롭게 확인될 수 있다면 성경이 완전 뒤비질 일이라. 경상도 사람들 말대로 뒤비질 일이야. 뒤집어질 일이에요.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 이 빛이시라. 이게 시간과 관련이 있어? 뒤집어지지.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선 나부터 쥐뿔도 모르고 조잘됐던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읽어야 한다. 다시 봐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바보를 먼저 보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다음으로 악마도 가보아야 현재 세상에서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더 잘 보일 것이다. 오늘 바보를 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악마도 가서 봐야지 전체가 조합이 되면서 지금 세상에 뭔 일이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2000년 만에 오늘 처음 들려온 거나 마찬가지인 놀라운 창조 제1성은 몹시 궁금해요. 나도 몹시 궁금하지만 하는 수 없다. 악마까지 가보고 난 그 뒤로 다시 읽는 걸 미룰 수밖에 없다. 다시 읽어야 되겠어 이거. 근데 악마까지 보고 나서 하자 이거예요. 에? 오늘은 바보를 봤으니까 악마까지 보고. 그러나 양자역학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문득 보이게 된 큰 그림이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일과를 마치려고 한다. 설명을 위해서 확 단순화, 심플리파이, 확 단순화를 시키면 세상은 복층으로 되어 있다. 2층으로 돼, 2층으로. 이해가 잘 되는 위층.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래층. 양자역학이 바로 이 이해가 안 되는 아래층이다. 그렇게 두 층으로 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래층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는 위층이 있다. 위층이 그렇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그 아래층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층이 그렇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아래층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 생각을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이 핀다. 국화 옆에서는 시가 있잖아요. 서정주 시인. 요즘은 사람들은 잘 모르나?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국화꽃이 핀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국화꽃을 천둥이 이렇게 찍어 울더니 국화꽃이 핀 거야. 천둥이 지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구나. 어? 그 밑에 그래. 위층이 이해가 되기 위해 아래층은 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보다. 어?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 말 되잖아. 위층이 이해가 되기 위해 아래층은 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어? 이거하고 서정주 시, 이 국화 옆에서의 시와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비교를 했어요. 예. 지금 비교 천둥이 우는 것처럼 위에가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래층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어? 제가 이해가 안 되게 해 함으로써 이해가 되게 된 거라. 그게 말이 되거든요. 그거.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걸 다 그걸 누가 할 수가 있겠어 그거. 어?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게 만들어서 모든 이해가 안 되는 걸 다 조립하고 해가지고 어? 조직하고 해가지고 위에가 이해가 되게 만들어.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아, 그 누가 할 수가 있어? 어?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많은 것들을 내버렸다. 또는 이해가 안 된 많은 것들을 이해가 된 걸로 하고 그냥 지나쳤다.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온 지 아주 오랜 후에 이해가 잘 되는 세상은 이해가 잘 돼. 이해가 잘 되는 세상을 뜯어보았더니 그 아래에 이해가 안 되는 양자역학이 나왔다면 성경도 그럴지 모르지 않는가? 세상에도 그냥 이해가 잘 되는 세상에 살아왔거든. 근데 그 뜯어보니까 어머? 어?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거 아닐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위층을 뜯어보면 그 아래층에 양자역학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올지도 모르지 않는가. 우르르 쏟아질지도 모른다.
우리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거, 아래층에 있는 양자역학 같은 것들, 응? 성경의 양자역학 같은 것들 우리 것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앞에 현역 물리학자가 말하지 않는가? 이해가 안 되는 아래층이, 이거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는 아래층이 양자역학의 활동장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기서 문제의 뿌리와 본질을 발견할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 양자역학에서, 이해도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성경도 같을지 모른다.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말하자면 양자역학이고, 성경의 그 양자역학이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존재의 뿌리와 무엇보다도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본질로 나아가는 시작점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하겠죠? 양자역 같은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을 거라 이거예요. 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뿌리를 찾고 우리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본질을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응? 지금 존재의 뿌리와 본질을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를 때리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 인간은 지난 2, 3천 년 동안 최고의 지성으로 날카롭게 벼린, 최고의 지성으로 날카롭게 벼린 철학을 가지고 존재의 뿌리와 본질을 탐구해왔다. 그럼에도 존재의 뿌리와 본질이 마침내 찾아졌다는 결정적 소식은 어디서도 들려온 적이 없다. 내가 이거요, 다음에 누구야? 깃과 담배남이라는 게, 깃과 담배남. 깃을 세우고 담배를 입에 문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카미, 이방인의 카미. 그거 사람 할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최고의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철학자는 소들가지만 왜 그 사람이 최고의 철학자인가 할 거예요. 네? 그럼에도 존재의 뿌리와 본질이 마침내 찾아졌다는 결정적 소식은 어디서도 들려온 적이 없다. 존재의 뿌리가 속한 그쪽 차원에선 양자역학같이 이해도 안 되는 귀한 것이 통하고, 거기서는 왜 그런 게 통하는지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건 지성이 거기서는 안 통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는 잘 알아. 우리 뭐야? 거기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에? 근데 뭐 영적인 거하고 맞닿아 있는 거야 이게, 양자역학은. 응? 이거 일이 공교롭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러다가 과학과 기독교가 존재의 뿌리와 본질을 찾는 동업자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기야 과학과 기독교는 원래 동기동창이었던 게 맞다. 동기동창이었어요. 이거 악마할 때 나와요. 이거 그 동기동창 얘긴 다음 시간에 속개할 과학을 홀린 악마 얘기를 할 때, 예? 그 동기동창 얘기는 과학과 기독교가 동기동창이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속개할 과학을 홀린 악마 얘기를 할 때 할 예정이다. 한 번만 더 해야 돼 이거. 이번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 못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아무래도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할 것 같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녹화 중단하겠습니다.